2부 조간 브리핑. 2016년 5월 13일 금요일입니다. 한겨레 12면에 실린 우리 이런 말은 쓰지 말아요. 네,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꿀 먹은 벙어리, 벙어리 냉가슴, 눈뜬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꼴, 절름발이 영어, 귀머거리, 정신지체, 전응아. 네, 이런 거 왜 쓰지 말아야 하는지 아시죠? 정상인 이런 표현도 안 됩니다. 비장애인이 맞죠. 예, 장애인 인권을 무시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성평등, 외국인과 이주민 인권을 고려한다면 써서는 안 될 말 또 있죠. 여류화가, 여류작가, 꿀벅지, 베이글녀, 쭉쭉빵빵, 김여사, 된장녀, 내연녀, 미망인, 짱깨, 왕서방, 짱꼴라, 떼놈, 쪽발이, 똥남아라는 표현도 있는 모양이군요. 용병, 불법 체류자가 그렇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왜냐? 미등록 외국인이 맞습니다. 예, 사람이 지구 어느 한편에 사는 것이 불법일 수는 없겠죠. 불법 체류자 이런 말은 잘못됐습니다. 또 노인, 어린이,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을 생각한다면은 쓰지 말아야 할 말들 있죠. 노친내, 동성연애. 동성연애는 왜냐? 동성애가 맞습니다. 동성연애는 동성 간의 성적 부분만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꽃제비도 문제입니다. 탈북 청소년을 일컬을 때 꽃제비 이러지요. 민주주의와 인권을 생각하면은 써서는 안 될 말, 공권력 투입이 대표적입니다. 이건 경찰 투입을 정당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법 집회도 문제입니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불법, 합법 이런 구분 자체가 민주주의 원칙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일제시기라기보다는 일제강점기가 적확합니다. 광주 사태, 이거는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민주화 항쟁 이런 표현이 적절하겠고요. 개독교, 전라디언, 개쌍도, 홍어, 멍청도, 네, 이런 표현 쓰지 말아야 합니다. 빨갱이, 숫골, 종북도 자제해야 마땅하고요. 요컨대 서로 배려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민주노총이 자료가 없는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241개 지자체의 올해 세출사업 명세서 중에 기간제, 무기계약직 인건비 항목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기간제,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이죠, 한마디로. 예. 이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절반가량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올해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게 편성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241개 지자체 중에 46.4%, 즉 112개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인건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이 일면에 소개한 기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은 2014년 기준으로 OECD 32개 나라 가운데 2위가 될 정도로 무척 깁니다. 근로환경의 질은 32개 나라 가운데 27위고요. 남녀 임금 격차 크기로는 세계 1위입니다. 1등입니다. 소득 불평등은 2등입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한겨레가 창간 28주년을 맞아 좋은 일자리 평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임금의 질, 고용 안정성, 일과 삶의 균형, 정신과 신체의 안전, 성취감, 직장 내의 차별, 이런 걸로 따졌는데요. 첫 시험 대상은 한겨레 자기들입니다. 지면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목격됩니다. 바로 뉴스 매거진 정치 한 건에서 시간에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브리핑을 맡아주고 있는 김태규 기자입니다. 14년 차인데요. 주 52시간 근무하고 한 달에 2번 쉰다고 합니다. 육아 관련한 글을 쓰고 있죠. 김태규 기자가 온라인판에서 말입니다. 육아휴직 43%가 남성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죠. 임금의 질을 따져봤습니다. 이 급여 명세 내역을 다 깠습니다. 한겨레가. 한겨레는 정규직 초임은 239만 원, 10년 차는 389만 원, 20년 차는 542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수당 다 합친 것이라고 하는데 분배의 질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 하겠습니다. 92% 전체 직원의 92%가 정규직이고 고용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은 신문사 중에서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은 뭐냐? 그냥 오로지 그냥 직장에 새벽별 보고 나가서 늦은 밤에 돌아오는 이런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 그나마 보장되어 있는 신문이 바로 한겨레라는 것입니다. 자율적이고 성취감이 높은 조직 문화, 그리고 모성 보호 장치가 잘 돼 있고 성취감도 높은 편이며 직장 내의 차별도 적은 편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보자면 장시간 노동 때문에 일과 삶의 균형이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높다고 하더니 왜 또 낮아졌냐고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신문사보다는 좋다는 얘기죠. 자, 일과 삶의 균형. 한겨레가 아니라 조선일보라면 어떨까요? 조선일보 기자들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말이죠. 정운호 법조비리에 연루돼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임료로 최소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홍만표 변호사, 그동안 줄곧 수임료는 1억 5천만 원이다. 이렇게 말해왔는데요. 곱하기 4였군요.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가 정운호 씨에게서 받아낸 진술이라고 하는데 홍만표 변호사는 정운호 씨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14년부터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을 축소 신고한 셈인데 검찰은 곧 홍만표 변호사를 불러서 경위를 묻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연소득이라면서 신고한 91억. 이 91억도 어마어마한데 91억 외에 또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혹시 91억 곱하기 4는 아닐까요?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정운호 씨와 연관 맺었다가 신세가 처량해진 또 다른 사람, 바로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입니다. 100억 원대의 불법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끝내 구속됐는데 최유정 변호사는 100억대 도박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정운호 씨에게 올해 초에 접근해서 사법시험 인맥을 통해서 보석을 받아주겠다라면서 50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최 변호사는 또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송창수 전 이숨 투자자문 대표로부터 50억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서 최 변호사는 사무장인 권모 씨와 함께 자신의 외삼촌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북 전주시로 내려갔다가 체포됐습니다.
당시 최 변호사는 한 정형외과 병원의 5층 특실에 있었는데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수사관의 얼굴을 핥히고 팔을 물어뜯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부장판사 출신께서 수사관 얼굴을 핥히고 팔을 물어뜯는다? 이런 원초적인 행동을 벌이셨다는 겁니까? 한편 검찰은 최근 정은호 씨 동생 등으로부터 최 변호사가 회사에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고 계속 물어왔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걸 두고 최유정 변호사가 앞으로 수임료 돌려달라 이렇게 정은호 씨가 요구할 것에 대비해서 정은호 씨의 약점을 잡으려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최유정 변호사와 서울 강남경찰서의 석연치 않은 관계를 한겨레가 조명하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가 정은호 씨와 최유정 변호사 사이의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최유정 변호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한 정황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최유정 변호사 쪽과 경찰 사이의 전반적인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유정 변호사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정은호 씨 쪽은 강남경찰서 형사 1팀 진모 경위가 지난달 정은호 씨를 만나러 서울구치소를 찾아와서 최유정 변호사와 합의하라고 종용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진모 경위가 당신이 불리한 처지니까 좋게 지내라 이런 취지로 정은호 씨를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진모 경위는 며칠 뒤에 이숨 투자자문 이모 이사와 함께 다시 정은호 씨를 찾았는데 정은호 씨는 20억 수임료 돌려내라 이런 문제를 놓고 전혀 뜻을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최 변호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숨 투자자문 이모 이사 현재 검찰에 지명 수배된 상태입니다.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충격적인 전 부장판사, 전 검사장의 100억 원대의 전관비리. 이런 제목의 사설 일부분을 소개함으로 이 사안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최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나름대로 법조비리 근절 의지를 밝혔지만 여전히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검찰이 자신의 조직에 치명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전관 예우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지난해 2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정은호 대표 사건에 무혐의 결정을 내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현 김수남 검찰총장이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특검 임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특검으로 간다면 검찰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유혹에서 벗어나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상식에 부합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길 바란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살균제 사건, 공무원 형사처벌 왜 어려울까? 이 제목의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책임을 주장하는 근거는 우선 관리감독 부실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유해 물질을 수입할 때 정부기관이 흡입 독성 실험을 건너뛰었거나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에 정부가 국가통합 인증 마크를 부여한 점 등이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정부 공직자 형사처벌이 과연 실제로 이루어질지 그 가능성은 낮다. 가능성이 매우 미약하다 이런 얘기죠. 해당 공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 징계나 감봉 사유는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다는 것이다. 세 자릿수에 100명 넘어가는 사람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당해도 공무원은 무사합니다. 무사하지 않게 법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산업은행의 132개 비금융자회사 지분을 앞으로 1년 이내에 전부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금융권과 업무 영역이 겹치는
산업은행의 투자은행 부문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수출입은행도 민간금융사나 무역보험공사와 업무가 중첩되는 단기대출과 보험, 중장기 수출보험 업무가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책은행 이것만 구조조정에 실패해서 공공자금을 지원받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아닙니까? 네, 그 이전에 공적자금을 지원받기 전에 철저한 쇄신 의지를 밝혀서 도덕적 해이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이런 책임을 물어서 불이익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인명이 희생당한 가습기 살균제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코에 이런 독성물질이 들어가도록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공무원들 내버려 두는 거. 이건 뭐 국가나 공공이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정진석 원내대표가 혁신형이 아닌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진석 원내대표 본인이 위원장을 겸직하기로 한 결정. 예, 이 결정에 대해서 새누리당 비박근혜계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4.13 총선 패배 이후 공개 활동을 자제해온 김무성 전 대표의 움직임도 최근 재개되고 있는데요. 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박근혜계가 전열 정비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박근혜계 일부에서는 친박계가 당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 더 이상 당내 투쟁은 무의미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당대회를 해보았자 친박계가 당권을 가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또 친박계가 당권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한편 비박계 의원 중 일부는 조선일보 기자에게 극소수지만 비박계를 중심으로 제4당을 만들어보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보수 친박 새누리당, 진보 친노 더불어민주당, 중도 진보 안철수 국민의당에 이어서 비박계 중심의 중도 보수 제4당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가 지난달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직전에 보유하던 주식 약 30억 원어치를 팔면서 회사 내부 정보를 받았다는 증거가 금융당국 조사에서 확보됐다고 합니다.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주가가 하락해서 손해를 볼 것이라는 지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송신받았다는 것입니다. 최은영 전 회장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얻어서 주식을 처분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최은영 전 회장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사재를 털어 회사를 살리는 데 나서야 도리다. 그런데 최은영 회장은 경영권을 넘기기 직전
2년 동안 97억에 이르는 연봉과 퇴직금까지 챙겼고 한진해운의 알짜 계열사들을 따로 떼내서 자기 회사를 차렸다. 이렇게 쌓아올린 최은영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은 1850억 원으로 추정된다. 한진해운은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매년 8천억 이상씩 줄면서 빚은 작년 말 5조 6천억까지 급증했다. 한진해운을 살리려면 국책은행 돈이 1조 원 이상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도 정작 회사를 망친 장본인은 30억 원어치의 보유 주식마저 손해를 보지 않겠다며 팔아치웠다. 이런 오너들의 개인 재산을 환수하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예, 이렇게 사설에서 밝혔습니다. 오랜만에 조선일보가 바른 소리를 했네요. 자, 그런데 조선일보 오늘 지면에서는 굴비 타령, 한우 타령이 없습니다. 어제 여론에 흠씬 얻어맞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어제 새벽 5시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문이 열리면서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유흥희 분회장은 정규직 전원 합의를 깨고 야반도주한 최동열 회장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렀다가 주거 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부당한 판결에 항의한다는 뜻으로 노역을 자처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 들어갔는데요. 아이고, 열흘 넘게 계셨네. 예. 아닌데 초인종 눌렀다고 주거 침입죄가 성립됩니까? 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자, 어쨌든 5월 12일 어제 밤 12시 어제 0시를 기점으로 해서 14일 동안의 노역 기간은 끝났는데 0시에 내보내달라는 수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는 새벽 5시가 돼서야 내보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성추행 혐의로 징역을 살고 나온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은 모두 0시 5분 의정부 교도소에서 즉시 석방됐습니다. 재벌과 정치인 등 힘있는 사람들은 칼 석방시켜주면서 노동자 등 힘없는 사람들은 늑장 석방을 해서 불필요한 수용 시간만 늘리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 중순 확정된 국정역사교과서 편찬 기준에 따라서 지필진 46명이 쓴 교과서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지금까지도 교과서의 뼈대가 되는 편찬 기준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세지만은 교육부는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공공기관의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서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일부 민감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편찬 기준이 과연 민감한 정보라 말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중앙일보는 짚고 있습니다. 남윤서 기자 칼럼을 썼는데 이미 완성된 편찬 기준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도 아닐 뿐더러 공개된다고 해서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역사 교과서에 관한 교육부의 비밀주의는 교과서 집필을 수월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집필진의 심적 안정이 국민의 신뢰보다 중요한지 정부에 재차 묻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러 신문들이 오늘 일면에서 다뤘는데요.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들의 조기 정착을 지원한다며 아파트 우선 특별 공급권을 주어왔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공무원이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최소 1억 원의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판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양을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이 9,900명인데 실제 입주를 마친 공무원은 6,198명에 그친다고 합니다. 계약 포기자 등을 빼더라도 2,000명 안팎의 공무원이 실제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받은 아파트가 공무원들의 치부 수단이 된 게 사실이라면
공무원 자격 없지요? 전매 제한까지 무시하면서 한몫 챙기는데 급급한 공무원들. 도덕적 해이라는 말조차 아깝다고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질타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병원의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는 신해철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일부 법사위원들이 의료사고에 강제 조정은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거나 사망 또는 중상해인 적용 범위를 사망으로만 좁혀놓자, 한정하자 이러면서 논의의 진전을 막고 있었습니다. 신해철법은 2014년 3월 오재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반대할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유가족이 문제를 삼으면 강제로 다 분쟁조정위원회로 가는 것은 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의료인의 재판받을 권리나 직업수행의 자유 같은 것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조정중재원이 사법기관이 아닌데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의 자료를 내놓아라 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조정에 불응하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법체계에 없다라면서 법안 통과를 반대했습니다. 둘 다 검사 출신이죠. 어떻게 김진태 씨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또 됐는지 참 답답합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부산의 한 개신교 학교에서 혼전 순결 캠페인이 벌어지자 그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부산 CBS 라디오에서 이 이슈를 다뤘는데 지난 5월 9일이었습니다. 고신대학교 총여학생회에서는 혼전 순결 캠페인을 알리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내용인즉 5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대학 내 셔틀버스 앞 벤치에서 혼전 순결에 서명하고 동참하는 학우들에 한해서 음반지를 준다. 이 서명 캠페인에는 혼전 순결에 동의하는 고신대 학생 누구나 남녀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글을 본 일부 네티즌들이 결혼 전 성관계를 하는 사람은 순결하지 않다는 말이냐며 반발이 확산되자 결국 SNS에서 올려진 글은 비공개로 된 상태입니다. 네, 학교 관계자와 총여학생회의 인터뷰 요청을 시도했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언론의 비판에 이어도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부담을 느낀 듯한데요. 해피가정사역연구소 서상복 목사는 이번 혼전 순결 캠페인의 논란에 대해서 성은 새로운 선악과다라고 하셨는데요. 들어보시죠. 혼전 순결도 결혼 후가 더 행복하단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절제하면 좋지 않겠냐.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위해서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선악과처럼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말라 하는가. 이런 새로운 신선악과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인본주의가 지금 팽배해서 열심히 살고 재밌으면 나쁜 것 같지 않는데 서로 동의했잖아. 그러면 나쁘지 않다. 이게 인본주의라고 생각돼요. 합의해도 나쁜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약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다수가 하면 옳은 것 같은 느낌. 이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지는 이 시대에 팽배했는 것이 이 논란이 같이 있어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성이 지금 영혼육이 전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결정체가 아니라 수단화되고 성이 내 개인의 소유욕이 될까 할 때 요번에 반대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흐려져 오는 문화인 것 같아요. 여성에게는 전염막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를 혼전 순결이라 보는데 여성은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나 과한 운동이나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해서 4가지 경우로 해서 전염막이 없는 경우가 50%가 됩니다. 그러면은 꼭 전염막이 있고 없고에 그것이 혼전 순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다시 한번 정죄함을 해결받고 새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모든 전인격적인 헌신이 가능하고 한 남자를 정말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혼전 순결이라고 보는 거죠. 깊이 들어가서 전에 실수해서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혼전 순결을 잃었다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 현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져서 다시는 반복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서 있다. 그러면 그는 순결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해 주는 것이 혼전 순결의 개념을 더 정확하게 잡는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개신교계 케이블 위성방송인 CBS 텔레비전에 출연한 백소영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의 견해. 우리 매체 자체가요, 요즘은 육체 문화를 막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고, 그래서 왠지 그런 성적인 부분까지를 감당을 해서 관계를 갖지 않으면 뭔가 사랑에 있어서 결여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그런데, 근데 의외로요, 근데 크리스천들의 경우엔 세상은 그렇게 배우고, 또 성서적으로는 또 아니라고 배우고, 그 괴리 속에서 그 죄책감이 크다 보니까요,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서는 여전히 자기 입장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렇게 아까 잠금 해제 막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둘 사이에서 이게 정말 둘이 기쁘고 즐거운 경험인가? 이 얘기만을 해도 50% 이상의, 적어도 저는 이제 임상적으로는, 예, 제가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50% 정도가 이미 대답을 부정적으로 해요. 선생님, 저는 싫어요. 저는 이것까지 포함해야지 저희가 인격적으로 둘이 사랑의 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이렇게 서로 풀어나가면서 합의할 수 있는 과정을 좀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교회가 너무 옛날 방식으로 답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옥죄고 죄책감을 만드는 방식은 안 좋은 것 같아요.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에 동의하시는 거네요? 아니에요. 저는 둘이 합의했다면 명확하게 가야 되는 거죠. 둘이 합의했고 그리고 둘 사이에 책임을 지고 있는 관계라면 예, 그렇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 지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 지켜도. 오늘 마무리로 한겨레 김희택 논설위원의 칼럼 역대급 사건이 될 어버이 게이트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전면 무상급식 심판의 날. 전면 무상급식은 세금 폭탄을 안겨주는 복지 포퓰리즘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한 표가 결정합니다. 복지 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둔 7월 24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박모 씨가 우익단체 자유주의 진보연합 대표에게 이메일로 지침을 내렸고 제목도 지침 그대로 달렸다. 한진 중공업으로 떠나는 희망버스를 비난하는 절망버스 광고문안 지침도 보내고 우익단체 명의 신문 배포와 1인 시위까지 조종했다. 박 씨는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최소 7개 우익단체의 활동을 지휘했다. 검찰 지휘부가 국정원 박 씨의 이메일을 읽어보았다면 어버이 연합 게이트의 뿌리를 그때 간파했을 것이다. 이후 대선 개입 댓글 사건을 축소하려 안달했고 좌익 교수의 댓글은 아예 10개로 대폭 줄여서 사실상 무죄를 유도한 검찰 지휘부다. 이메일을 안 읽어보았다고, 그래서 무지했다고 이렇게 둘러댈까? 이건 역시 직무유기의 범죄 행위라 하겠다.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허현준 선임행정관과의 접촉 사실을 시인하며 이 시민단체들 다 개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행정관이 자원봉사하는 자리도 아니니 당연히 정무수석과 그 윗선까지 보고됐을 것이다. 전경련이나 대기업을 움직이는데 청와대의 힘도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보면 보수 정권 아래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을 가장한 우익들, 그리고 익명의 온라인 전사를 활용한 21세기형 공작정치 메커니즘, 즉 권력 핵심과 교감하는 정치 검찰과 청와대 국정원을 잇는 커넥션이 비밀리에 작동해왔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국정원뿐 아니라 청와대, 검찰에도 교도소 담장위를 위태롭게 서성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다. 어버이 게이트가 터지면 역대급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